저는 그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 먹는데 어머니가 주신 천일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던 다른 가는 소금을 써서 육수를 먼저 냈는데 이전하고 맛이 되게 다른 거예요. 되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금이 맛에 나도 몰랐지만 영향을 크게 주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 천일염이 좀 좋은 천일염 계속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뉴스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환경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이게 몇 년 전 일인데,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큐를 봤는데 유럽의 어떤 스타트업이 실험실에서 천일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꽤 잘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소금을 그냥 제가 사용자로서 보다가 이걸 어떻게 사업적으로 해볼까라는 관심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막 소설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저는 이제 전문적인 소금 이렇게 산업을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용자에서 어떻게 사업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됐는지, 아직은 이게 저도 다듬어지지 않아서 되게 거친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금은 천일염, 암염, 정제염이 있어요. 근데 먹어보면 제 입맛에는 천일염이 확실히 괜찮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천일염이 전체 소금의 한 90% 정도가 천일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노동집약적이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 전에 재작년에 소금 가격 폭등 현상도 있었고, 그래서 기후라든지 노동의 이런 그 의존성이 좀 크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품질이나 오염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적인 거라고 좋은 건 아닌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국내 천일염하고 해외 암염을 보면 미네랄이 많고 프리미엄급으로 대접은 받지만 여러 가지 미래적으로는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좀 이런 문제 인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미래적인 소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소비자 입장에서 했고요. 말돈이라든지 게랑드라든지 뭐 트러플 소금 이런 거 다 저도 오키나와 가서 이거 사왔었거든요. 이런 것들 다양하게 먹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맛은 있지만 킥이 되는 부분이,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형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말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되게 특이한 그 결정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꽃소금은 진짜 밀가루처럼 파우더 느낌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맛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경험에서 오는 부분이 굉장히 의존성이 크다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됐고요. 제가 생각한 방식은, 이건 소설입니다. 랩솔트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엄청 핫했던 이슈예요. 다이아몬드를 랩 다이아몬드 해서 실제로 천연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격은 엄청나게 싸게.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시장이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이제 분야였고, 그 다음에 랩그로운 미트라고 뭐 아실 거예요. 이제 배양육이라든지 또는 대체육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식을 실제로 농장이나 이런 데서 기르는 게 뭐 아시겠지만 소가 풀이나 이런 사료가 고기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너무 떨어지는 동물이거든요. 실은 환경 오염은 굉장히 많이 이제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실험실에서 배양육으로 해보자라는 이제 시도도 많이 있고, 저희도 이런 분야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차용해서, 자연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실험실에서 만드는 게 우리가 원하는 소금을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좋은 점은 영양 성분의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품질 관리, 효율성, 그 다음에 브랜딩이나 사업성 이런 거에서도 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랩솔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엔 4가지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케팅, 그 다음에 경제성. 실험실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이 수분을 증발시켜서 말리던 방법보다는 훨씬 더 비쌀 거잖아요. 에너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주요 팩터라고 보고 있고요. 랩솔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저의 그냥 상상이고 자유롭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전혀 솔직히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걸 검증해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첫 번째, 마케팅의 측면에서 소금은 너무 흔하잖아요. 소금을 마케팅하는 거는 마케팅 정말 도사들한테 시켜도 난제 중에 난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저처럼 소금 음식 좀 좋아하거나 전문가들이잖아요. 사용자로서 전문가잖아요. 이들한테 뭘 어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읽었는데 되게 감명 깊게 읽고 지금도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책인데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최초가 되라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대서양을 처음으로 건넌 비행사 아시나요? 린드버그라는 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건넌 분 몰라요. 세 번째 건넌 분은 또 알아요. 왜 아냐? 최초로 건넌 여성 비행사예요. 소금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최초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마케팅적으로 차별을 하려면 그 세그먼트에서 최초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세그먼트로 쪼개서 들어갈 거냐? 너무너무 그것도 어려워요. 많은 세그먼트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랩솔트로 사업을 한다면 이게 어떤 모양이어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영역에서 맨 처음에 최초가 될 수 없죠. 당연히 소금은 뭐 몇천 년간 먹었던 거니까. 새로운 영역에서의 최초가 뭘까라는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했고, 예시를 들면 필스너라는 맥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필스너 맥주는 체코 플젠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많이 먹죠. 라거 맥주. 거의 라거 맥주의 효시예요. 그 전에는 에일 맥주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던 맥주 중에 우리가 어떻게 맥주 시장에서 큰 뭔가를 얻어내지? 라고 했을 때 이들은 그전에는 어두운 색의 향이 진한 에일을 먹던 시장에서 밝은 황금색의 깔끔한 맥주를 처음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깔끔한 맛에 대한, 그리고 컬러도 그 맛에 어울리는 컬러를 가진 맥주를 내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의 모든 라거 맥주가 대부분 여기 필스너 공법을 따라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성공한 거죠. 그때도 맥주는 엄청나게 혼잡한 시장이었죠. 그런 면에서 이걸 시장을 세그먼트를 어떻게 나눠볼까, 어떻게 최초라는 세그먼트를 찾아낼까라고 했을 때 이게 두 가지 축을 찾아봤어요. 가장 이제 영양이라든지 맛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맛과 저는 경험으로 생각했어요. 경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입도라고 생각했어요. 눈꽃 소금처럼 밀가루가 자주 가는 소금, 더 가늘게 가면 액체 소금이 되겠죠. 점점 더 굵어지면 아명.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또는 여기 어디에 사이든지 이런 거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천일염이 요만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만약에 주먹만한 결정이라면 어떨까요? 주먹만한 결정인데 핑크빛이에요. 또는 민트색이에요. 근데 보석처럼 결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잘 부서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소금이 있다면 되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초라는 게 영양으로는 되게 찾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구분하기 어렵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맨 처음에 이런 킥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하면 크리스탈 솔트가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이제 환경 관점에서 안전, 맛과 영양,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냐. 여기서부터는 AI의 도움을 좀 제가 받았습니다. 일단은 제주라는 테마로, 용암해수라는 테마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저는 제주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이 뉴스를 보고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태양광 에너지, 솔라 에너지가 남았는데 그걸 팔려고 하는데 한전에서 매입 거부를 했었어요. 매수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의 문제는 이 에너지를 적절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냐,
바람이 불어야 나오고 태양이 있어야만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그 불일치성을 통해서 우리가 유휴의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도 좀 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직 이건 제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얼핏 보면 소금이 용암해수의 성분하고 용암해수로 소금을 만들었을 때하고 그 성분 전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정화되는 과정에서 그 성분이 일부는 결정으로 오겠지만 일부는 용해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크리스탈 솔트 같은 랩솔트로 만들 때 용암 해수의 좋은 성분을 충분히 다 결정화시키려면 좀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제가 검증을 안 해봤지만 그래서 결정 구조에서 최근에 여러 물질들을 이렇게 결정화하는데 가능성이라든지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AI를 통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면 할 수 있겠다. 가는 소금부터 좀 굵은 소금, 그 다음에는 더 가는 거. 저는 만약에 소금이 이렇게 생기면 어떤 고객 경험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히말라야 솔트 같은 경우는 철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핑크색이 나고 만약에 우리는 마그네슘이 많이 있고 만약 규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함유를 더 높일 수 있다면은 재밌는 색깔들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저런 거를 가지고 소금을 뿌린다면 우리가 치즈를 이렇게 음식에 뿌리는 것처럼 되게 큰 주먹만한 보석 같은 소금을 채 같은 거에다가 두고 고기에 이렇게 착착착 이런 소리가 나면서 썰면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신비로운 보석처럼 생긴 소금을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는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뭐 소금 산업을 엄밀하게 분석한 건 아니지만 그냥 소비자에서 이걸 사업으로 만든다면 이러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뭐 좀 다시 정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용암해수가 너무 좋기는 한데 용암해수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하나 어플리케이션마다 시장에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롭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소금이든 의약품이든 식품이든 간에 정말 그거 하나를 치열하게 그거에 맞게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제 소금을 아까 좀 거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 상상을 더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흡사 저는 좋은 대리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비너스상도 될 수 있고 다비드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용암해수 자체는. 그래서 그걸 비너스나 다비드로 만드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스타트업이 해야 될 몫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